자, 대행진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사례 먼저 듣고 코너 시작하도록 하죠. 자, 7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평일엔 각자 회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활동적인 남편은 친구들과 자전거 모임을 가고 집순이인 저는 집에 있는 날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집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어느 날은 새벽에 거실에서 통화하다가 화장실에 가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에게 혹시 다른 여자 있냐? 고 물으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화를 냈지만 저는 혹시나 해서 남편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녹음 파일 안에는 불륜 증거가 넘치더군요. 설마 했는데 손이 떨리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왜 멋대로 녹음을 했냐며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더니 그 상간녀가 저를 불법 녹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법대로 네. 해.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불륜을 잡기 위해서 녹음한 그 파일, 몰래 녹음한 것이 불법이냐. 네. 그리고 그 녹음했던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예. 어떻게 좀 풀어가 봐야 될까요? 진짜 황당한데 예, 예. 반대로 뭐 고소라니까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들으시면 뭐 이건 뭔 소리냐 이런 생각 드시겠죠? 네. 화가 엄청 나실 거예요. 잘못은 다 해놓고 나서 왜 그게 그러니까요. 불법이냐? 뭐 죄가 되냐? 이제 이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직접 대화에 참여해서 뭐 삼자 대면을 했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해갖고 그 상대방 여성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뭐 그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몰래 통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대화를 녹음했다라고 하면 이제 도감청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타인 대화가 이렇게 막 녹음이 막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네네. 가정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제3자가 막 들어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이것을 이제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다 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고요. 그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처벌 형량도 높습니다. 네.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걸 녹음했다면은 일단 그건 불법이 아닌데 몰래 그렇습니다. 녹음하면은 그게 도청이고 불법이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는 그냥 네네. 몰래 녹음을 하지 대놓고 녹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어렵죠. 뭐 근데 모든 영화를 봐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근데 네. 이게 소송에 가게 되면은 증거로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좀 엄격하게 보질 않았었어요. 예. 통신비밀보호법 이제 위반되는 이런 불법적인 도청 감청을. 자,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는 이게 불법 도감청해서 알게 된 또는 채록된, 그러니까 수집돼서 뭐 기록되고 녹음되고 뭐 이런 이 전기통신 관련된 내용, 뭐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녹음 파일이죠. 네. 이건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이제 외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서 불법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 제출하면 아내분은 이제 증거하고 별개로 불법 녹음으로 인해서 앞서 사례와 같은 형사고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가 있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는데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여서 사용을 못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네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요. 네, 이제 형사재판하고 다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과거에 이제 불법 녹음해서 증거로 내도 인정을 거의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민사소송 역시 불법 녹음은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배우자 불륜 입증 목적으로 이 스파이 앱이라는 거를 좀 많이 쓰셨는데
스파이업을 통해서 불법으로 녹음된 파일 증거로 제출하니까 1심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 쓸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네. 그런데 대법원이 딱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3자 동의, 제3자가 당사자들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야. 이러면서 녹음 파일 증거로 못 써. 이렇게 해서 재판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형사, 민사 상황 둘 다 불법 녹음은 증거 채택이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량의 녹음기 말고 블랙박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불법인가요? 근데 블랙박스는 이제 원래 뭐 사고 예방이랑 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녹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작동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구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외도하시는 분들 자기 휴대전화 통화 내역, 뭐 메시지 수시로 지워 없애고요. 블랙박스까지도 지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 상간자와 교제하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부정행위 입증할 수가 있는데요. 증거 수집할 때 배우자가 스스로 설치했던, 뭐 같이 설치하셨던 이 블랙박스 녹음 자료만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이 블랙박스를 임의로 뗀다든지 한 행위가 되면 절도죄에 해당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런데 예. 절도죄와 관련돼서 좀 아셔야 될 게 이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우자는 형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만 아,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찾는 것도 속상한데 증거를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고 어떻게 우리 사연자 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좀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뭐 해당 파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도감청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도 그걸 직접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증거를 바로 사용하시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너무 화가 나셨다 하더라도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거 증거 찾겠다 이러다가 고소당하시고 합의금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몰래 스마트폰 보거나 불법 녹음, 위치 추적하게 되면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이게 다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헌법적 이념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네. 또 뭐 회사를 또 직접 찾아간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명예훼손이나 또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증거 수집과 관련돼서는 처음 나오게 되는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쓰시기보다는 한 번 더 곰곰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 보시고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2차적인 연구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자에서 아이고 형사 민사 다 불법이라니 그럼 억울한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는 음, 듣는 19년 차 주부인데 화나네요. 저 같으면 벌금 낸다면은 통신비밀법 벌금 내고 네.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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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방법 어떤 게 음. 좋을까요? 일단 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 검색될 수 있을 때 그 검색 결과를 좀 이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선이나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텔이나 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보거나 또는 그 적발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아파트에 또 대담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출입 기록 같은 것들도 요새 보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파트 동선 내부의 CCTV나 이런 것들도 확보가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면 요즘 이제 개인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원에 정식으로 민사소송, 그러니까 가사소송 절차를 위한 증거 보존 신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해당되는 여러 가지 출입 기록, 뭐 CCTV 조회 내역, 또는 뭐 여러 숙박업소 출입 내역, 자, 이런 것들, 또 상간자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차량 입출입 내역 등들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것보다 가장 좀 중요한 게요. 이게 내가 지금 복수를 하고 싶은 건지, 네. 증거를 잡고 싶은 건지, 네네. 그럼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게 배우자와 상대 여성 둘 단지, 아니면 음. 배우자는 빼고 상대 여성만 하고 싶은 건지, 이런 네. 것도 좀 먼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